자, 24 EBS 수능 특강 4강의 첫 번째 글은 생활체육관 건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 문제 전제 3개가 있고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가 부분에서는 메모가 있고요. 나 부분에서 학생의 초고가 있고 전형적인 이제 수능 패턴이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게 메모가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에서 장문 상황이라고 좀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장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예상 독자, 장문 주제, 목적 요거 말고 그 옆에 있는 생활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라고 하는데 이 메모는 장문 상황이 항상 나타나고요. 요거는 아마 변함없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독자라든가 주제라든가 목적 요 3가지로 주어지는 것은 거의 패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저 3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예상 독자 생활체육관의 건립에 관심이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큰 관심이 없는 요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생활체육관 건립이 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에서 필요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나 학생의 초고죠. 나의 초고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유도 방안 필요하겠군. 요거를 먼저 좀 생각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주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체육관 건립 다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시험 텍스트적으로 요거는 중심 화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는 중심 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예상 독자, 그리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 그 다음에 목적은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해요. 서명운동이죠. 그래서 주제와 목적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인데 주제는 어떤 당위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목적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 비슷한 것들을 쓰고 있죠. 자, 바로 나 부분의 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분의 초구에서 보면 우리 학교 근처 땡땡 사거리에는 땡땡동 주민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어디랑 비슷한가요? 바로 요 목적과 좀 비슷하죠. 해서 서명운동 여기 있어서 연결을 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문장은 저 장문 메모 중에서 생활체육관 건립 목적과 관련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과 관련된 정보 제시 이 정도로 할까요?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땡땡동이나 다이아몬드동에 살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자,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 부분부터 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요것도 밑줄 쳐야 되겠죠? 생활체육관과 같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설문 대상자 중 28.7%. 그래서 27.8% 적다라는 내용이죠.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적다는 뉘앙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27.8%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률이 적다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체육관인 세무체육관조차도 우리 학교 정문을 시작으로 4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4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겠죠. 이 뉘앙스는 거리가 멀다. 라는 어떤 단점이자 문제점이 있죠. 세무체육관까지 빠른 걸음으로 가더라도 60분가량 소요된다. 이것도 뭡니까?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이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 건데 자, 됐나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다가 되는데 결국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4km 이상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60분가량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려요. 이것이 바로 이용률이 적은 원인일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네, 이용률이 적은 원인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이용률이 왜 적다?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됐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정도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이 정도예요. 우리 시의 인구는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죠, 여기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한 요쯤에다가 소주제 비슷하게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문단. 자, 나부분의 1문단이에요. 여기 나부분의 1문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나부분의 1문단에서는, 네, 땡땡동이죠. 자, 해서, 땡땡동에 생활체육관을 추가로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땡땡동에 생활체육관인가요? 그대로 써가야 되겠네. 생활체육관을 네, 추가로 네, 건립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리가 멀어 시간이 오래 걸려 라는 내용이 주요 원인이에요.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슬슬 넘어갑시다. 체크를 안 했었죠.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었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 자, 두 번째 문단을 좀 올려서 정리를 좀 들어갈까 싶어요. 네, 어차피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좀 올려서,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는 110만 명. 요거 서울시는 아닌 것 같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인구는 110만 명으로 시내에 생활체육관 8곳이 있대요. 네, 시내에 생활체육관 8곳이 있다. 우리 시와 인접해 있고 인구수도 비슷한 네모네모시 별땡시는 각각 7곳, 10곳의 생활체육관이 있다. 우리 시의 생활체육관 사정이 다른 시보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요. 주변에 있는 도시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하지만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땡땡동의 사례는 생활체육관이 이러는데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일단 앞부분의 내용은 우리 시 인구는 해서 여기서부터죠.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곳이 있죠. 해서 10곳의 체육관이 있다 하는 이 부분은 네, 비슷한 환경에 다른 시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시와의 개수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교를 하고 있을까? 우리 시에 생활체육관을 추가로 더 건립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자, 여기인가요? 다음 또 다른 것 좀 보고, 우리 시의 생활체육관 사정이 나쁜 것은 아닌데, 다시 한번 나쁜 것은 아닌데 뭐가 있다고요? 사각지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땡땡동의 사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할까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 그래서 네,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땡땡동의 생활체육관을, 네, 생체라고 쓸게요. 네, 생활체육관을 추가 건립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또 언급하고 있죠. 추가 건립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개선 방안이나 하는 부분이죠. 개선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시청에 문의해보니 문화체육 담당 부서에서는 땡땡동에 공공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공공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요거죠. 그래서 요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땡땡동에 생활체육관이 추가로 건립돼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요거 1번, 요거 2번으로 하면 되겠네요. 시청에서도 시청인가요? 네. 담당자죠. 네, 땡땡동이죠. 땡땡동에 시청에 문의했어요. 네, 시청에 문의해 보니까 시청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됐나요? 예, 추가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추가적으로 건립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죠? 네, 그거를 좀 보니까 요 추가 건립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필요성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네,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소주제도 좀 체크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그 이유도 여기에서 나타났지만 지금 뭡니까? 우리 학교가 위치한 땡땡동인가요? 그래서 땡땡동의 사례는 그래서 땡땡동의 어떤 그 생활체육관 시설이겠죠. 우리 시하고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생활 체육관 현황이죠. 체육관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이 현황에서 뭐가 필요하다? 추가 건립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자, 운동의 습관화는 내용이네요. 일단 객관적으로 주어진 내용을 최대한 볼게요. 운동의 습관화는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우리 학교는 운동장 크기도 작고 운동기구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잡한 머리와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 1번이죠. 운동의 습관화부터 밑줄 쳐도 됩니다. 운동의 습관화부터 쭉 볼까요? 이것이 생활체육관 건립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는 생체라고 쓸게요. 생체 건립의 장점입니다. 우리 동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잘 이용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정리하면 건립하면 복잡한 마음을 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운동장 크기도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운동장 크기는요. 자, 운동장 크기는 세모죠. 작고 운동기구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현재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설이 부족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우리 학교 근처에 생활체육관이 생긴다는 것은 학교 운동장 말고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마련됨을 뜻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교 근처에 이 부분에서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시로 체육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마련됨이라는 뜻이죠. 이 뜻이니까 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활체육관, 추가 건립이 갖는 의미죠. 그래서 생활체육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더불어 대부분의 생활체육관에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까운 생활체육관에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자주 즐기고 나아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죠. 그래서 여기죠.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자주 즐기고 나아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봐야 될까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자주 즐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생체 건립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볼까요? 생활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는 그 장점 두 번째가
뭡니까? 다양한 스포츠 활동, 그 다음에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에 의해 자연스럽게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 네, 이것도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장점 세 번째가 되죠. 건립의 장점 세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체 건립의 장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생활체육관 건립이 학생들에게 주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정식으로 써볼까요? 네. 생활체육관 건립이 학생에게 주는 장점이죠. 학생들에게 주는 장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문단인가요?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생활체육관 건립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요거는 지금 문제점이죠. 한마디로 앞부분에 보니까 네, 그 메모 부분에서 네, 관심이죠. 예상 독자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쓸게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 독자의 어떤 네, 문제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큰 관심이 없대요. 하지만 생활체육관은 체력 증진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체력 증진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 요건가요? 여길 2번으로 좀 할까요? 생활체육관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가지는 1번, 2번이죠. 생활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예상 독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생활체육관의 효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활체육관의 효용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효용성 언급. 관심 유도죠. 각종 스포츠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인가요? 요것도 있고요. 실내 놀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아동과 양육자는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함께,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함께 체육 활동 요건가요? 네, 요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생활체육관의 효용성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한마디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법 논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외부에 제약 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묶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네 번째는 생활체육관이 학생들에게만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장점이 있다. 효용성이 있다는 얘기죠. 건립이 누구에게 지역사회에 어떤 주는 효용성이죠. 지역사회에 갖는 의미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